자, 이번 시간 6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보실까요? 25번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세대공용 공동체 갖춰야 할 요건의 네 가지 관련 기술된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기준에 관한 거죠.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에 해서 작게는 하나부터 해서 네 개까지 기술이 되는 것 중에 보셨을 때, 자, 기역 보죠. 기역은 전체 주거 전용 면적 합계가 3분의 1을 넘는 등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문항 일단 기역번 X, 그 다음에 일단 전체 주거 전용 면적 기준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는 1번이 X, 니은. 전체 세대수를 줘도 얼마를 넘지 않아야 된가요?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해서 니은은 이상이요. 니은 그리고 디귿, 니을에서 두 개 관련 수치에 관한 질문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일단 디귿도 각각의 욕실 부엌 현관을, 그리고 리을 같은 경우는 통합에 쓸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장고제, 경계벽 등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옳지 않은 네 가지 중 옳지 않은 것은 기역번 지문 하나 X 틀렸습니다. 부분들은. 자, 26번. 민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전체적인 부분과 물었을 때 지문에 문항 3번입니다. 자, 임대사업자 250세대인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입주한 임차인 대표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문항 26번에 3번, 26번에 3번입니다. 26번의 문항상 임차인 대표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가 되는데, 일단 단순히 어떤 승강기라든가 중앙지역 난방이라고 단서를 주게 되면 세대수가 150세 이상만 되면 되는데, 이상이면 되는데, 현재 그러한 단서 없이 뭐만 주었다면, 현재 단서 없이 단순히 세대수만을 놓고 봤을 때 구성하여야 하는 규모를 놓고 봤을 때, 그때는 단순히 세대수만, 단서 없이 이 임대주택의 세대수만 놓고 봤을 때 구성하여야 한다는 규모가 되는, 그때는 세대수 몇 세대, 여기는 300세대 이상이 되어야 구성해야 되는, 그래서 세대수로만 놓고 봐서 300세대 이상, 이게 좀 틀린 거죠. 그러면 세대수마다 이거 얼마, 세대수 현재 250세대 이가 아니라 300으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바뀌어야 맞는 걸 일단 정리하고요. 근데 승강기라든가 중앙지역 난방이나 단서 요건화가 나오면 그때는 세대수가 150 이상이면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현재는 단서 규정 없이 세대수만 줬기 때문에 이때는 몇 세대가 돼야 돼요? 300세대라는 지문이 나와야 맞습니다. 해서 틀린 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문항 3번입니다. 3번. 자, 4, 5번 한번 읽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7번. 자, 관리사무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전에 보셨을 때 문항 1번, 가보 1번. 손해배상 책임 중에 1번,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관리사 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설정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다시 설정합니까? 아니죠. 이 공제 보증기간은 분명히 기간 만료가 되어 있고, 그 공백기간이 없도록 법에서는 보증기간 만료 전에 다시 설정하는 거지, 만료 후에 30일 이내에 어떤 그 여유기간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는 보증기간 만료되기 전 현재 공제보증보험 다시 설정하게 되는 여유기간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7번에 문항 1번 하나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쭉 하나 확인. 마지막 5번. 이제 공탁금만 줘서 공탁금이든 보증보험 공제든 간에 지급했다면 부족하게 된 금액만큼을 다시 가입이나 보존하는 건 며칠 이내? 15일 이내가 되죠. 27번에 1번 하나 확인하고, 28번. 자, 28번은 공동택 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동그라미 지문의 3번입니다. 3번의 관리 방식에 따라서 관리사무소에 결혼이 발생했을 때 그 기한이 좀 다른데, 현재 문항 4번은 자치관리죠. 왜냐하면 입주대표는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에 해임되거나 그 밖에서 결혼이 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가 아니라 30일 이내 새로운 자치관리기구 소장을 선임한다. 그래서 소장 선임은 동그라미 4번, 그 현재 자치관리라면 그때는 30일이 아니라 15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새로운 소장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번 봐주시고, 29번은 지금 관련
주택관리사는 행정처분에 관련해서 위반행위 종별은 공동택 관리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따른 1, 2, 3차 행정처분에 관한 기역, 니은, 디귿을 처리했었고 관련해서 밑에 기술된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짝짓기가 맞게 되어 있는가를 고르는 문제가 되죠. 현재 정답은 1번에 1차가 경고, 2차가 자격정 1개월, 3차 디귿에 자격정지 2개월이 들어가게 되는 동그라미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29번에 1번, 자 30번. 30번은 남자 관련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럼 하나 맞고 4개가 틀렸답니다. 보셨을 때 지문은 일단 1번. 1번은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입니다. 며칠을 주죠? 그래서 이거 7일이 아니라 10일의 휴가를 줍니다. 그래서 1번. 자,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며칠로 합니까? 연간 최장 180일이 아니라 90일이죠. 그래서 연간 최대 며칠을 90일로 하면 이를 나눠 쓸 수 있습니다. 2번, 3번. 3번은 지금 육아휴직, 그죠? 대상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한다. 그래서 3번은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대상 자녀 기준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30번의 문항 3번 봐주시고요. 4번은 난임치료 휴가 관련 일자, 그래서 연간 5일이 아니라 3일 이내 휴가를 줍니다. 이 경우 유급 일수는 며칠인가요?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라고 해서 문항 4번이고요. 자,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탁에 실시할 수 있는데 이때 위탁기관 지정은 누가 합니까? 현 지문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는 것 하나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 31번. 31번은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과 연결이 옳지 않은 것에 31번 잠깐 볼까요? 31번은 지문에 보셨을 때 현재 문항 4번입니다. 문항 4번의 석공사를 볼까요? 석공사는 지금 담보책임 기간이 그 지문의 양가로 단서 대상되는 부분이 건물 외부 공사. 그럼 여러분들이 석공사는 좀 나누어서 석공사는 보시면 건물 내부 공사 관련 석공사 기준 하나 하고 해서 여기는 건물 내부입니다. 건물 내부. 그리고 건물 외부입니다. 석공사는 그 개소가 건물 내부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또는 외부에 따라서 담보 책임이 달라지는데 건물 내부 석공사는 요거 담보 책임 2년이고요. 현재 건물 외부라고 주었던 동그라미 문항 4번 외부 공사가 3년인데 3년 여기는 5년. 그래서 석공산을 구분하실 때 그 개소가 건물 내부 외부에 따라 2년, 3년 나는지 여기는 2년하고 5년으로 나뉘는 거 확인하시고 여기는 3년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항 4번에 석공사 관련 건물 지금 여기 외부는 여기 5년입니다. 나머지 뭐 지문은 큰 이상 없고요. 자, 32번. 자, 30 의무 관리된 공동체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내에서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지문은 문항 5번. 관리조처는 관리비 등을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금융권 예치 관리하되 장기수선 충당금은 별도 계좌로 예치 관리합니다라고 해서 32번 나와 있는데 여기는 5번 지문에 뭐가 좀 틀렸냐면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사업주체가 아니고 누가 지정? 여기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거지 사업주체가 지정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5번에 사업주체가 여기 입주자대표회의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부분들은. 자, 33번. 자, 그 다음 33번을 잠깐 보시면 33번은 여기는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과 그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이제 보시면 1번부터 쭉 해서 5번 지문에까지 내용을 확인해 보셨을 때 지문은 그 중에 1번이죠. 1번에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에 관한 주기입니다. 그래서 2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고 주요실 생산한 등 여건상 필요해서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 조정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이를 검토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정의 주기는 모두가 현재 2로 된 숫자 두 개 모두가 얼마로 바뀌어야 돼? 이게 3으로 바뀌어야 돼. 3으로 바뀌는 거에서 일단 1번은 지금 2년마다 또는 2년이 지나기 전에 2에서 2라는 숫자가 모두가 두 개가 닮아 3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하나 조정하고요. 그리고 3년 전에 그러면 3년 전에 조정할 때 이때는 플러스 동의 누가 동의해줘야 3년이 지나기 전에 그와 같은 이유의 해석을 조정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이때는 전체 입주자 이때는 질문에 이때는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그러니까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다면 뭐 하더라? 3년 전에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3년 전에 조정은 누구 동의가 있어야 되냐고 했을 때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다면 3년 전에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해서 문항 1번 하나 확인하시면서 정리하죠. 34번. 33번 문서 보존에 관한 문서 보존 기간 옳지 않은 것 일단 1번부터 쭉 해서 관련 주어지는 법령 규정에 따른 보존 문서와 연수를 주었을 때 옳지 않은 거죠. 문항 2번. 2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노동조합 회의록이죠. 회의록은 2년이 아니라 여기는 3년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항 2번에 노동조합 회의록은 2년이 아니라 이걸 3년으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부분들 하나 확인하고요. 35번. 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것. 자, 이제 그럼 하나 맞고 네 개 틀렸다면 하나씩 한번 가볼까요? 1번. 퇴직금을 설정하는 사용자가 계속 근로가 1년에 대해서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 지급할 제도를 설정한다. 즉 1번은 퇴직금 산정 급여 계산 기준에 관한 내용 중에 틀린 건 뭐가 틀렸을까요? 통상임금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평균임금 정리하면 1년 31분 이상 평균임금이 되어야 기준이 맞는 거고요. 2번 퇴직금의 시효는 지금 보면 1년간 행사하면 시효로 소멸하면 아니죠. 퇴직금 시효는 몇 년이죠?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2번 X. 3번은 지금 퇴직금을 법에 따른 사유에서 미리 중간정산 지급에 대해서 미리 정산에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3년이나 5년이죠. 그래서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하는 거지 3년이 아닙니다. X. 5번, 4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 변제됩니까? 그래서 그 중에 퇴직금은 최종 몇 년간이 다른 채권 우선 변제된다 해서 퇴직금은 최종 3년간만 그렇죠. 그래서 4번은 맞고요. 5번. 퇴직급여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급여는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여기도 마찬가지 31분의 통상이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라고 해서 35번의 문항 5번도 그 평균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바꾸어야 맞습니다. 지문. 자, 그 다음에 36번. 36번 국민연금법상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입니다. 그래서 자격상실 사유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법상 자격상실에 관한 사유입니다. 자격상실에 관한 사유는 밑에 이제 보시면 자격상실 시기가 다른 하나. 그러니까 사유는 총해서 몇 가지가 있냐면 현재 사유는 총해서 5가지 사유가 있고 현재 그러면 주어지는 질문에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5개의 사유가 국민연금법상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에 관한 사유 5가지가 되는 이 중에 시기가 다른 게 아니라 시기가 다른 것은 행정처리 시기가 그날인지 다음 날에 구분해야 되는데 현재 1번부터 5번 중에 시기가 다른 하나라는 것은 5번 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는 행정처리 자격 상실 시기가 이 적용제외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시기가 다른 하나는 뭐만 다른 거죠? 5번은 무슨 날이요?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 것도 행정처리는 해당하게 된 날입니다.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 상실 행정처리한데 뭐 나머지 1, 2, 3, 4는 언제 행정처리합니까? 해당된 날에 다음 날에 행정처리한 거 시기가 다른 걸 고르라고 시켰는데 정답은 그 중에 몇 번? 5번이 정답이죠. 해당된 그날
상실 행정 처리하는데 1, 4번은 언제? 해당된 날의 다음 날에 처리한다. 그래서 사이과다라는 골라내는 36번의 지문 하나 확인하실 수 있는 거 봅니다. 자, 37번. 주택법상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 시 수립되는 권리변동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석이는 마지막 5번이죠. 예, 주택조합 설립 인가서 4번이 빠지고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됐다면 1번부터 5번까지가 1번부터 5번까지가 권리변동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7번에 5번 하나 수정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연결송수관 설비 관련 국가화전쟁 기준의 송수구입니다. 송수구. 송수구는 이제 설치 높이 관한 부분인데 설치 높이는 38번에 송수구는 총 5개 관련 지문 중에서 지금 꼭 확인할 게 그 38번에서는 2번하고 4번. 그 38번에 꼭 확인할 38번에서는 지문에 2번하고 문항 4번은 꼭 확인하시는데 2번 볼까요? 자, 송수구 설치 높이는 얼마입니까? 1.5m 이하 높이가 아니에요. 송수구 설치 높이는 얼마가 되죠? 연결 송수관 설비 송수구 설치 높이는 얼마 높이 사이에 설치? 0.5에서 1m 이 높이 사이에 설치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일단 2번이 틀렸고요. 자, 4번까지 하나 정리하면 4번입니다. 연결 송수관 설비에 관련해서 송수구의 구경은 몇 mm인가요? 65mm. 여기 쌍구형. 쌍구형이라는 것은 65mm 배관 끝이 두 갈래로 분기가 돼서 소방호스 연결을 개소가 몇 개? 두 개로 나뉘어 있는 게 쌍구형. 하나만 있는 게 호스 연결 부위가 하나 있는 걸 단구형. 65mm 끝 두 개가 분기돼서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게 쌍구형에서 이는 65mm 쌍구형으로 할 것이 맞죠. 그래서 현재 송수구는 물어본다면 2번 아니면 4번 중에 물어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2, 4번 좀 주의 봐주시고요. 39번. 다음 중 옥내 배선의 모든 공사에 채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로 철근 콘크리트 매입 공사로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중에 배선 공사 방법 중에 동그라미 1번이죠. 금속관 공사가 철근 콘크리트 매입 공사로 주로 많이 채택이 되는 배선 공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39번에 1번, 40번. 40번 밸브에 관한 설명, 밸브입니다. 밸브, 옳지 않은 것. 주로 이제 밸브는 물어보게 되면 그 특징, 주어지는 밸브에 대한 특징을 기술해놓고 기술된 특징이 틀린 것을 골라내는 부분으로서 보시면 자, 문항 2번으로 갑니다. 2번에 글로브 밸브는 유체에 대한 저항이 작으며 게이트 밸브라고도 합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현재 글로브 밸브는 지금 그 특징 자체가 여기 이제 그 현재 글로브 밸브로 기준을 잡아서 그 특징을 밑에 기술적 후단에 있는 지문을 정리한다면 글로브 밸브는 유체에 대한 저항이 크죠. 저항이 크다. 저항이 크고 밸브에 이 글로브의 또 다른 이름은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에서 스톱 밸브 또는 그리고 이거를 구형 밸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칭은 여러분들이 글로브의 다른 이름은 스톱 밸브하고 구형 밸브가 있다라고 정리하시면서 유체에 대한 저항이 큰 것이 단점이다라고 지문을 정리해서 글로브 밸브를 기준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일단 40번 2번을 놓고 봤을 때 만약 현재 40번 2번 글로브 밸브를 빼게 되면 지문이 맞는 지문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글로브를 기준으로 놓고서 저항이 크고 스톱 또는 구형 밸브라고 바꿔도 지문이 되지만 현재 2번 문항 지문에 글로브 밸브를 빼게 되면 빼고 게이트라고 줬으니까 이거를 슬루스 밸브는 유체 저항이 비교적 작으며 게이트 밸브라고도 불린다고 주어도 지문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 글로브하고 슬루스 밸브는 뭐예요? 그 두 가지 특징은 유체에 대한 저항이 크다면 여기 크다는 것은 글로브로 유체에 대한 저항이 작다면 슬루스 밸브로 구분하시고 명칭은 슬루스를 게이트라 글로브를 스톱이나 구형으로 부른다는 것까지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40번에 2번 하나 정리하고 41번 보일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관류 보일러는 드럼이 없죠. 드럼이 없고 하나의 관을 통해서 냉수가 들어가서 여러 단계 과정을 거쳐서 과열 증기를 얻죠. 그래서 부합엔 응답이 느리다, 빠르다. 일단 결론.
드럼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하나의 관을 통해 냉수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빠른 시간 내에 증기 얻을 수 있다. 그 표현을 응답이 빠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하변당 응답이 빠르다. yes, 빠릅니다. 그래서 41번에 정리하고요. 42번. 자, 42번은 지금 압력 강화입니다. 주어지는 조건을 통해 뭘 구하시죠? 압력 강화를 배관의 배관 손실 압력을 구합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 문항인데, 자, 여기 있다 보면 질문이 42번은 자, 압력 강화입니다. 압력 강화입니다. 압력 손실이다. 압력 손실. 압력 손실이나 단위는 뭘 줬습니까? 메가파스칼로 주고서 압력 강화는 얼마냐? 이걸 물었습니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 요 식을 계산, 식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식을 식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죠. 일단 한번 볼까요? 그러면 식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서 식에 주어지는 조건을 이 식에 넣어서 풀어주시면 되는데, 보셨을 때 여기는 관마찰 개수죠. 관마찰 개수 곱하기 길이 곱하기 요속의 제곱에다가 뭐를 물의 밀도죠. 그래서 물의 밀도입니다. 물의 밀도로 곱한 것을 무엇으로 나누던가요? 2 곱하기 주어진 조건 내경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제 압력 강화에 관한 계산치를 나올 수 있는데, 여기는 주어지는 조건을 계산하시면 일단 여기 계산식이 다 풀이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식을 기억하시면 주어지는 조건을 넣어서 계산하실 때 밀도는 주지 않아도 천이 들어가는 내경은 단위 환산해서 여기를 미터로 환산하니까 나눠준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온가? 단위는 보면 30만 파스칼입니다. 30만 파스칼이요. 그럼 계산된 값은 30만 파스칼인데 물었던 거 뭘 물어봤어요? 여기는 단위를 메가파스칼로 물었다. 그러면 파스칼을 뭘로 바꿔줘야 돼? 메가파스칼로 바꾸면 이거를 100만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현재 30만 파스칼로 물어보면 단위가 이 단위면 주어진 조건에 30만을 찾으면 되는데, 파스칼로 단위를 준 거는 뭘로 줬대? 이거를 메가파스칼로 줬기 때문에 이 30만을 파스칼을 뭘로 이 메가파스칼 바꾸려면 100만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나누게 되면 현재 주어지는 정답이 그 중에 3번 0.3 메가파스칼, 이거를 100만으로 나누어서 여기를 나누게 되면 이거를 0.3 메가파스칼이다. 그래서 단위 이것만 좀 바꿔주면 돼요. 파스칼을 뭘로만 바꿨다? 메가파스칼로 바꿔만 주는 거니까. 계산된 요 값은 이 압력관을 계산된 나온 값은 파스칼 값으로 계산이 되는데, 물어봤던 건 메가파스칼 단위만 바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42번 좀 정리하고 43번. 자, 43번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관의 규격, 관 규격을 구하는 문제 43번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관 규격을 구하는 것들은 계산식을 43번, 그죠? 일단 여러분이 43번도 마찬가지 관의 규격을 구하는 식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관 규격을 구하는 문제 일단 식은 어떻게 돼요? 1.13 곱하기 이거를 요량을 뭘로 내요? 요량을 요속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간단한 게 아니죠. 뭐냐면 주어지는 조건을 계속 계산하시는데 요량은 단위가 뭐예요? 세제곱미터 퍼 세크가 돼. 세제곱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고요. 요속은 미터 퍼 세크를 넣어서 계산하시면 이렇게 계산해서 여기다 주어지는 조건을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죠. 근데 보실까요? 일단 주어지는 조건을 봤더니 주어지는 조건이 요량 280리터 퍼 미닛이고요. 요속은 3m per sec입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 단위를 보니까 여기는 뭐는 맞습니까? 1.13 곱하기 뭐가 같습니까? 여기도 단위는 보니까 3m per sec는 맞아요. 근데 보니까 요량은 지금 여러분 여기 요량은 지금 보니까 여러분이 요량은 지금 얼마를 줬냐면 요량은 280리터 per minute. 그럼 여기는 280리터 per minute을 줬어요. 근데 단위는 지금 단위는 뭔가요? 세제곱미터 per sec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단위만 바꾸면 돼요. 뭐를? 미터 per minute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세제곱미터 per sec로 바꾼 이 값을 여기 넣어주는 게 지금 문제가 되죠. 그러면 단위변은 첫 번째 하고 두 번째가 되는데, 여러분이 식은 여러분 다 세워놨으면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세제곱미터를 뭘로 바꿔요? 세제곱미터. 그럼 일단 첫 번째 이거를 주어진 이 값을 얼마로 나눠주죠? 1000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 값이 나와요. 그럼 두 번째, 여기 이제 보면 이 값인데 다시 한번 뭐를 분을 뭘로 나눠야 이거를 세코로 나눠주다 보니까 이 나온 값을 또 여기를 얼마로 다시 이걸 나눠줘야 돼요? 60으로 나온 이 값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요리 들어가야 돼요.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위 변환해서 넣어주는 요것만 20분만 여러분 주의하시면 돼서 먼저 이 280을 얼마로 나누기 1000에서 나온 이 값을 다시 분을 뭘로 이거를 세코로 한 사람 다시 이 계산대에 나온 값을 얼마로 나누더라? 60으로 나누어 나온 이 값이 이제 여기 들어갈 값이죠. 그래서 이 두 번의 단위 변화 이 값이 이 주어지는 단위 여기 들어갈 이 값으로 계산을 해서 여러분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되죠. 이번에 계산되는 값은 쭉에다 다 정리해 놨어요.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주어지는 식을 통해 쭉에서 계산하시되, 자, 이제 그러면 여기다 계산값은 여기는 미터가 나와요. 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정답을 잠깐 보셨을 때 계산 여러분이 해두시면 되는 거니까 계산은 지금 0.0452m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 이렇게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0.0452m가 나오는데 현재 주어지는 값은 0.0452m인데 그 계산된 값을 보죠. 여기는 뭘 줬어요? A라는 짐을 줬어요. 그럼 A는 결국 뭐랑 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미리랑 같은 편 미리로. 그럼 결국 미터를 뭘로 또 바꿔? 미터를 뭘로 바꿔? 여기를 미리로 바꿔주죠. 그럼 여기다 미리를 미터로 바꾸면 여기는 뭐예요? 돼요? 물론 여기서 단위 변화에 들어간 것도 좀 복잡할 수 있긴 한데 이 나온 값을 다시 이거를 뭘로? 미리로 환산을 해서 이 값을 구합니다. 그럼 여기도 곱하기 뭐예요? 곱하기 1000을 하게 되면 어때요? 1000을 하게 되면 이게 하나, 둘, 셋에서 얼마? 45.2 미리가 나옵니다. 그럼 일단 정답을 현재 그럼 볼까요? 43번에 그럼 45.2A다 그래서 그럼 현재 43번에 가서 정답을 봤더니 정답은 얼마예요? 정답은 방금 풀었던 계산지를 보니까 45.2라고 되어 있어요. 45.2. 그럼 현재 지문에 가봤더니 정답은 45.2A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지문에 가봤더니 주어지는 조건을 보니까 A는 A라고 주어 있고요. 42.5가 없어요. 그러면 주어지는 현재 문항 지문에 답을 찾아봤더니 뭐가 없다? 42.5A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 근사치값 얼마를 찾아주면 되나요? 봤더니 가장 근사치값은 보니까 그중에 4번에 얼마가 나와 있어요? 50A죠. 50A를 찾는 좀 복잡할 수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관규격을 일단 여기 42, 40 연속해서 뭐 계산하면 두 개를 연재해 본 건데 그 중에 여기 관규격을 구하는 문제는 보시면 가장 정형화된 게 이 단위가 맞는 거 확인하고 단위만 맞으면 그대로 들어가면 되고 현재 맞지 않으면 단위는 여기는 두 번을 바꿨지만 두 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바꿀 수도 있고 현재가 두 개를 바꿨으면 두 개 단위 변환을 해서 나온 값을 넣어주는 거 요거 주의하시고 주어지는 값이 미터면 그냥 0.0452m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걸 단위 환산 A로 단위 환산하는 거 한 번 더 하고 이 값이 있으면 이걸 선택하시면 되고 없으면 가장 근사치값 얼마를 찾자 50을 선택하는 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좀 복잡할 수 있겠지만 관규격에 관한 것을 꼭 한번 확인할 필요가 그래서 현재 계산 문제는 두 가지예요. 42, 43 두 가지에서 특히 이제 관규격을 구하는 문제 이 정도 간단히 좀 하나 확인해서 보십시오. 부분들은 자 42번, 43번의 첨부된 해설의 내용을 다 수록해 놓았으니 여러분들이 첨부된 해설을 통해 쭉 한번 계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부분들 44번 발포존에 관한 설명으로서 밑에 기술된 질문 중에 5번 가보죠. 수직관의 압력 변동으로 저층부 배수 계통의 트랩에서 유인 사이펀이 아닌 여기는 이 발포존에 의해서 저층부 위생기구에서 무슨 봉수 파괴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유인 사이펀이 아닌 여기는 분출 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5번 X, 45번. 자, 진공환수식 난방장치에 있어서 부득이 방열기보다 높은 곳에 환수관을 배관하지 않으면 안 될 때 또는 환수 주관보다 높은 위치에 진공펌프를 설치할 때 환수관의 응축수를 끌어올리기에 사용하는 것은 해서 밑에 주어지는 것이 뭐가 나와 있습니까? 리프트 이음이죠. 정답은 1번. 자, 46번. 자, 규칙상 피난 계단에 설치하는 배연 설비 구조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질문은 자, 1번. 배연금 및 배연풍도의 재료는 무슨 재료를 합니까? 물었을 때 질문에
난연재료가 아니라 여기는 불연재료죠. 그래서 1번의 지문이 틀린 것은 난연재료가 불연재료요 바뀌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46번의 문항 1번 나와 있고 나머지 2, 3, 4, 5 쪽에서 한번 읽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7번. 자, 펌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일단 1, 2, 3번은 펌프 회전수와 양수량 축동력 전향점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지문하고 4번. 두 대 펌프를 직렬로 운전하면 토출량이 2배가 됩니까? 아니죠. 직렬 운전 시는 2배가 되는 건 뭐죠? 토출량은 동일하지만 동일하죠. 뭐가 2배가 되는 거죠? 양정. 물을 끌어올리는 높이가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항 4번 봐두시고 5번 잠깐 볼까요? 실향정은 지금 지문에 흡입양정 플러스 토출양정을 실향정으로 합니다인데 이걸 지문으로 풀어서 어떻게 표현했더라? 실향정이라는 표현을 흡수면으로부터 토출소면까지 수직거리를 말합니다. 이게 흡입양정 플러스 토출양정이라고 줄 수도 있지만 그걸 풀어서 이와 같이 지문화해서 흡수면으로부터 토출소면까지 수직거리를 실향정의를 합니다라고 지문으로 물어볼 수 있더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48번. 압축식 냉동기에서 냉방용 냉수를 만드는 것, 즉 냉각작용 이루어지는 개수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문항 1번 증발기에서 팽창 밸브를 통해 넘어온 저온조합 액체를 저온조합의 기체로 바뀌면서 그 증발 잠열에 의해서 냉각작용이 이루어지는 게 1번의 증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증발기 체크해서 문항 1번 확인하고요. 객관식을 좀 마무리하고 주관식 한번 쭉 가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65번부터 가보죠. 자, 65번은 임대관 현황 신고에 관련한 지문중으로서 65번은 지금 지문 1번부터 6번까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시장구축청장에 현황 신고를 할 때 제출되는 정보에 관한 종류 6가지가 기술된 것 중에서 기억번에 들어갈 것은 자본금 들어가죠. 그래서 자본금을 포함한 마지막 6번이 계약기간 관리수수료 등의 위스타 계약과 계약조건에 관한 정보까지 총해서 몇 가지 정보가 신고가 되는 거죠. 제출되는 거죠. 6가지 정보를 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65번, 66번. 자, 임대주택법상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라는 제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 중에 이제 보시면 지문에 보셨을 때 그 중에 이제 보면 2번에 공공임대주택에 있어서 분양전환 가격하고 다만 기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의 이제 분양전환 가격은 이 임대주택 분쟁 조정이나 조정 신청에 들어가는데 다만 기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는 것은 기역에 관련된 사항은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기역의 어떤 사항이면 이 위원회 조정 신청 사항에서 제외가 되는지에서 기역은 분양 전환 승인입니다. 그래서 분양 전환 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가 됩니다. 해서 2번, 67번. 장기성의 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2가지 시설 설비를 두고서 교체에 관한 주기를 쓰는 그래서 스프링클러 헤드 전면 교체 25년, 승강 2년기 관련 조속기 전면 교체 15년. 그래서 25, 15를 쓰시는 68번. 동별 대표자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그 결격 사유 2가지 관련 기술된 지문과 관련했을 때 용어하고 숫자를 쓰는 기역, 니은, 디귿에 했을 때 첫 번째 주택법을 위반한 범죄로 기역이란 건 벌금형이죠.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니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서 첫 번째 사유에서 기역, 니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 공동체 동별대표자를 사퇴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디귿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벌금형 2, 3을 쓰시는 해서 68번에 결격 사연 한번 쭉 정리하고 있고요. 69번. 69번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 전환 등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용어 숫자를 쓰시라 그래서 이제 기역은 입주협회인의 구성 시점에 관한 이제 지문에서 지문은 지금 재정이죠. 관리규약 재정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한다. 그래서
재정을 쓰는 기역. 자, 두 번째는 관리 방법 결정 관련해서 시점. 시점은 입조대표이고 구성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니은 개월 이내. 니은은 얼마가 들어갑니까? 여기 3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정하고 3을 쓰는 문제 지문. 자, 70번. 수해 방제 등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라는데 그래서 여기는 단의 설치의 높이에 단에 관한 면적 규정인데 높이가 3m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그 비탈면의 면적에 기역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기역은 5분의 1인데 70번은 지금 5분의 1 들어가 70번은 5분의 1 들어가야 되는데 따로 단서가 없어 여기는 풀어 쓰거나 5분의 1 이상 5분의 1 또는 선택해서 쓰시는 것. 71번 부당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다 영어를 쓰시라고 그래서 이제 부당해고 등의 노동인의 신문을 마치고 신문이란 건 조사죠. 조사를 마쳤다. 이제 그 표현을 신문을 마치고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기역이란 것은 구제 명령을 하여하며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그 구제 신청을 니은하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그래서 구제명령 기각. 71번 2번 피보험자 전근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거죠. 전근 신고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와 영어를 쓰시라고 그래서 사업주는 피보험자를 자신의 하나의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보 이동시켰을 때 에는 전보일부터 기역 14일 이내 니은에게 신고. 니은은 누가 들어가죠? 고용노동부 장관.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다라고 해서 72번은 14 고용노동부 장관 체크 받으시고요. 73번은 시방서장의 청소구 설치에 관한 규정 중에서 배수 수평 주간의 관절임에 따라 100mm 이하면 15, 100mm를 넘는 경우 30m마다 설치한다. 그래서 기역 니은 15, 30. 74번. 자, 수도법상 급수 설비 상태 검사 구분 및 방법에 관한 중에서 급수관 수질 검사 항목 7개 항목 중에 2개 항목에 따른 첫 번째 탁도와 0.3mg per 리터 이하인 하나는 탁도에 관한 그 기준치와 0.3mg per 리터 이하가 되는 항목을 쓰셔라. 그래서 탁도는 기역이 얼마? 1. 0.3mg 이하가 되는 그 항목은 뭐가 있죠? 철. 그래서 1과 철을 쓰는 문제 지문 하나에서 74번 확인하고요. 75번 배연설비. 배연설비입니다. 그래서 배연설비 같은 경우는 보셨을 때 건축물의 방화구역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 기역미터 이내가라는 것은 기역이라는 것 그 상변과 상변은 그 배연창의 윗부분, 창의 윗부분. 이게 이제 배연창이라 한다면 이게 배연창이면 상변은 여기 윗부분이 윗부분에서 상변은 여기 윗부분, 여기를 상변에서 이 상변과 반자 또는 천장까지는 얼마 이내가 됩니까? 그때는 0.9m 이내일 것. 다만 반자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니은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얼마? 2.1m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합니다. 이때는 전체 높이를 봤을 때, 여기 반자까지 높이를 봤을 때, 이 높이가 얼마를 넘어갈 때는 배연창의 하변, 이 하변에서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2.1m 이상이에요. 물어봤다가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 높이가 몇 메타 넘어가냐? 여기가 3m. 3m를 이 바닥에서 이 반자까지 높이 3m 넘어가는 때는 이 하변, 여기가 하변에서부터 바닥까지 높이가 얼마? 2.1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숫자는 0.9하고 3을 쓰시는 문제 75번, 76번. 연결송수관 설비의 가압송수대 장치 관련해서 펌프 토출량이죠. 토출량 관련해서는 보면 토출량은 분당 기역 per 리터 per 미터. 그래서 분당 기역은 2,400리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만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를 초과, 양가로 방수구가 니은개 이상인 경우는 니은개라고 해서 최대 방수구 개수는 최대를 몇 개로 보는 겁니까? 니은 들어갈 것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 그래서 니은은 5, 그래서 가로 닫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한 개마다 분당 800리터를 가산한 양이 되는 것으로 할 것에서 76번에 2400하고 5를 쓰시는 문제 지문. 77번. 예, 자체 점검에 관한 주기입니다. 주기 조정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다음에 어느 하나 1, 2, 3에 해당하는 경우의 관리 조치는 관련한 선강에 대해서 기억 개월 범위, 그 기억은 3개월이죠. 3개월의 범위에서 자체 점검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강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자체 점검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 밑에 1, 2, 3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첫 번째 설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몇 년, 설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 2번이나 2, 3에 들어갈 디귿 숫자는 동일하죠. 그래서 2, 3에 들어갈 디귿의 숫자는 3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 이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라면 최근 1년 이내 중대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한 승강기는 예외로 합니다. 라고 해서 77번 정리. 자, 78번. 78번은 기계 환기 설비 관련해서 그 전격 풍량의 단계 관련한 부분하고 그 중에 그 적정 단계 그 시간당 환기 횟수를 물었던 것으로 볼까요? 전격 풍량을 최소 적정 최대의 양가로 단계 기억 단계라는 것은 기억이 3단계 또는 그 이상 조정할 체를 갖추고 적정 단계 필요 환기량은 신축 공동택의 세대를 시간당 몇 회로 환기합니까? 0.5회로 환기할 수 있는 풍량을 확보한다. 그래서 3과 0.5를 쓰시는 문제 하나 확인하고요. 자, 79번. 안전관리 업무 대행 규모에 관한 내용입니다라고 해서 물었던 부분으로서 지문에 지문은 지금 공사와 대행 사업자 관련 대행 규모 관련해 보셨을 때 대행 규모 중에 1과 2에 따른 전기 수용 설비와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 관련해서 1번 용량 기억 킬로와트라는 건 1000 아랍의 숫자 1,000 1000 그 1000의 숫자를 쓰는 부분하고요. 2번은 그 중에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 대형 규모 용량 니은 킬로와트 미만이라고 해서 니은은 500에서 1번에 1000에 아랍의 숫자 1000하고 2번은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 니은에 들어갈 얼마 500을 쓰시는 해서 500에서 1000과 500을 쓰시는 문제 2개 정리했고요. 80번. 80번에 보면 어린이노릇 안전관리법상 중대한 사고에 관한 1번부터 해서 뭐 기술된 지문 중에는 보면 생략 처리된 거 빼고 1, 2, 3번에 따른 지문에 보셨을 때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 몇 시간, 기억은 시간, 여기는 시간이 몇 시간? 48시간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다. 그래서 기억은 48을 그 다음에 부상 관련해서 2번 하나의 사고로 인한 니은명 이상의 부상이라고 해서 니은은 3명, 3이죠. 그래서 3명 이상의 부상이 그리고 디귿은 화상은 몇 도, 그죠? 화상은 2도 이상에서 디귿은 2가 들어가서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그래서 총 관련 9가지 관련 이 중대 사고 중에 그중 숫자 관련해서 일단은 수치 연계해서 1, 2, 3에 따른 수치 3개를 가로쳐 놓고서 쓰시는 문제 형태로 문항을 여쭤봤습니다. 까지 해서 80번 마지막 놀이설법상 중대사고를 정리하면서 6개 동형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